이제 스쿠버 다이빙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보면은 당연히 물 속에 들어간다. 당연히 물은 지금만 들어간 게 아니라 수영을 했었으니까요. 과거부터 물 속에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물고기나 또는 이제 우리 과거 이제 뭐 선사시대 보면은 조개로 해서 막 장식품 꾸미고 이런 걸 했잖아요. 당연히 연안에 있는 당연히 갯벌이라든지 연안에 있는 조개를 이용해 채취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좀 채취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기원전 6세기에 보면은 벽화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사시대 이전부터 우리가 먹을 걸 찬다든지 또는 장식품, 산호라든지 또는 조개 껍질 뭐 등등 이런 걸 채취하기 위해서 잠수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게 한마디로 우리가 그 당시는 우리가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장부나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프리다이빙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채취를 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4세기에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레바논을 정복할 때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리다이빙과 스킨다이빙의 중간 정도라고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이 잠수를 하러 들어가서 이 호흡기 자체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호흡기를 만드는데 이게 동물의 이제 가죽이라든 동물의 이제 장이라든 이런 등등을 해서 이제 동물의 가죽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숨을 참고 어느 정도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적 당시에 그 선박에 보면 그 당시만 보더라도 배가 다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가 되어 있으면은 구멍을 내게 되면 당연히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우리 실제 현재 배에 보면은 한 곳에 피겨를 받든지 또는 찢어지든지 구멍이 나게 되면은 그곳에 물이 들어오면 주변에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만 물이 차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살아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물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는 막는 방법 자체가 조금 이제 절차라든지 도구라든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데미지가 크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배가 계류를 해 있으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육상이 있으면은 옆에 배가 이제 이렇게 붙어서 이제 줄로 해서 묶어 놓는 분위기인데 과거에는 이게 막 움직인다고 해서 닷줄을 실제로 이제 내려놨습니다. 이 닷줄 내려놓은 게 이 닷줄이 내려가서 쇠로 된 체인이 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로프로 해서 물속에 고정시켜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그런 거 있을 때 닷줄 끊어버린다든지 그러면 배가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배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뭔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또는 항구에 들어가서 시설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배가 이렇게 정박한 곳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 다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무 밑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어느 정도 박아둡니다. 우리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좀 본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물속에까지 이렇게 해서 바닥에 고정을 시켜 놓기 때문에 딱 박아 놓는 거죠. 안 움직이도록. 그렇게 고정시켜 놨는데 이 나무를 끊어버린다든지 또는 부순다든지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고정되어 있는 이 시설 계류장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이 배 갑자기 아까처럼 선체 구멍 나서 배가 깔아난다든지 닷줄이 막 끊어져 배가 움직인다든지 그 배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계류장 위에 막 뛰어올 때 밑에 끊어졌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흔들려서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항구 시설을 파괴하는 용도에도 많이 쓴 게 바로 잠수 다이버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좋게 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1531년에는 다이빙 벨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세월호 사건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에 사실 다이빙 벨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생각 잘 못하고 있을 건데 그 당시 세월호 때 말 나왔다면서 모든 사람들 다 알게 된 게 바로 다이빙 벨이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다이빙 벨은 요렇게 요 벨 모양처럼 그러니까 우리 종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종이컵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종이컵을 뒤집었을 때 종이컵이 있는데 이 종이컵을 물속에서 뒤집으면은 당연히 이 종이컵 안에는 공기가 밖에 없고 이거를 물속에 내렸으면은 당연히 요 안에 공기는 남아 있는 거죠.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그게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이 다이빙 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곳에서 우리가 숨을 참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바로 다이빙 벨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렇게 다 밀폐되어 있는 차단식 되는 게 바로 폐쇄식 다이빙 벨이고 요 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윗부분에 이제 그 지붕이 달려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개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원리가 우리가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에어포켓 말을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네. 에어포켓의 원리가 바로 이 다이빙 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있다. 배가 만약에 우리가 일반 배를 항해하고 있다가 배가 침몰했다. 그러면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물이 들어가겠지만은 어느 부분에는 공기가 남아 있다. 그게 바로 에어포켓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포켓 원리가 바로 이 다이빙 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 벨 시대 때는 당시 물속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면상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공기를 계속 투입해서 사람이 들어갔다가 숨쉬러 잠시 들어오고 다시 작업으로 내려가고 이렇게도 활용을 했었고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동을 할 때 창문이나 이런 걸 달아놓고 이동을 할 때 썼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했다 안 했다 확인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그런 내용들이 또는 그런 썰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대에 넘어와서 지금과 비슷한 스쿠버 장비, 그러니까 실린더랑 레귤레이터, 뭐 에어 공기 탱크 뭐 이런 거를 착용하고 들어간 건 언제냐라고 보면은 1943년에 에밀 가냥이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는 그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와 프랑스 해군 장교 자크 쿠스토에 따라 의해서 발명이 됐습니다. 뭐 해군 장교가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군사역적으로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사역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만든 거는 개방형 회로 압축 공기 레귤레이터 이를 개방해서 지금 현재와 스쿠버 장비의 가장 시초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레귤레이터 장비를 통해서 레귤레이터가 이 실린더에서 우리 공기를 압축 공기죠. 압축 공기를 우리 받아서 마시고 이렇게 다시 밖으로 빼고 이런 게 바로 레귤레이터거든요. 그런 장비를 사용했던 만들었던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이빙 역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다이빙 역사는 우리나라 다이빙 역사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바로 해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해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무호흡 잠수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해녀에 관련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주 여행 정보 매거진 아이러브 제주라는 곳에서 이렇게 과거 사진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옛날에 우리 그 해녀분들의 이런 모습들. 옆에는 이제 첫 번째 보이는 이 해녀 글적혀 있는 거는 다이버 하고 나오는 이 모습이고요. 반대편에 있는 거는 이제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추운 몸을 이제 따뜻한 불 근처에서 몸을 녹이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회 같은 경우 우리가 역사로 좀 살짝 살펴보면은 해녀라고 해서 우리가 여자들만 많이 생각하는 게 되는데 이 여자 이전에
우리 남자들도 사실 있었다라고도 보면 됩니다. 조선시대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각 지역마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이제 국가가 아니라 정부? 네. 그래서 그 물건을 이제 상납하는 거죠. 상납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대부분 이제 해녀같이 이제 바다에서 이제 물건을 채취하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때 프리다이빙으로 작업한 잠수부를 우리 포작인 또는 포작간 등등 이런 거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포작이라는 점에서 한마디로 이제 포작이란 업에서 종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어부면서 동시에 잠수사 역할도 같이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깊은 수심에 있는 전복이라든지 소라, 고등 등 이런 걸 전문적으로 채집하고 채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채집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해녀 같은 경우는 이제 얕은 수심에서 해조류를 중심으로 채집하고 하는 정도로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당연히 이제 그 어부 겸 잠수부였던 그런 이제 포작인 같은 이런 작은 너무 힘들고, 그 다음시 곡물로 바쳐야 될 전복량이 점점 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당연히 무호흡 잠수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무호흡을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죽는 일도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이 지역을 이탈해서 도망가는 도주하는 일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남자들은 없어지고 여자들만 남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해녀에게 이런 업무가 이제 전이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해녀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가 되는 거고, 이런 지금 이런 제주 여행 정보 매거진 아이러브 제주에서 보다시피 해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면은 가서 한번 더 보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입된 게 바로 실질적인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그 다이버가 양성 또는 도입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해군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1953년에 해군이 이제 미국으로 잠수를 교육받기 위해서 유학을 갑니다. 그 당시 이제 당연히 해군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침투라든지 또는 수중 작전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그 당시 한 7, 8명 정도, 한 1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분들이 이제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분들이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1955년 UDT의 창설의 시초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군이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이제 다이버에 대한 이런 교육은 해군이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분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이제 외부로 이제 퍼져 나간 게 이제 다이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고, 1968년 한국 스킨 스쿠버 다이빙 클럽이 창설되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다이빙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